이제 전동차라고 불리는 이제 초소형 전기차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만드는 국내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내연기관들의 협회라든지 단체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이게 전동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대응하는 중앙정부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약간 대립할 수밖에 없는. 지금 어차피 환경 규제가 이제 뭐 유로 5 정도까지, 유로 4, 유로 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들이 대응하는 방식과 전동 차량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제 그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중앙정부 정책적인 부분이나 규제개혁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회 같은 경우에 총 6개 이제 분과로 나눠져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제 정식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이고, 그 6개 이제 분과가 이제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특수목적용 전동 차량이 하나 묶여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용, 그리고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같은 PMU. 그래서 총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4개의 기획위원회가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법사위원회. 그래서 이제 법제도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정책, 이제 국가의 어떤 R&D,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이제 R&D 개발 부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획위원회. 그래서 이제 홍보, 마케팅에는 지금 이제 전시회 부분 참가할 때 이제 개별 업체들이 참가하는 것보다 협회 단체 참가를 하면 할인도 좀 받고 좋게 된 조건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는 아무래도 지금 전동 차량에 대한 시장이 중국이 훨씬 더 시장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은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기술적인 부분, 우리나라보다 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협회라든지 관계 기관들하고 협력을 좀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협회 아까 말씀 6개 분과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국에서 가져가서 국내에서 좀 일부 수정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협회 차원에서는 국내 제조, 뭐 해외 수입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이게 수입이라서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농업용 동력 운반차 부품을 수입 안 하는 데는 없거든요. 일부 부품을 수입을 하든 많은 부품을 수입을 하든 일단 수입에 어느 정도 의존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모아서 이게 어떤 공동의 시장이 좀 형성이 돼야지만 이게 국내 부품 시장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 협회에 대해서 뭐 가입을 꺼리시거나 하는 분들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협회 가입을 안 하셔도 좋고, 그 대신에 저희가 지금 농림부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같은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힘을 좀 모아주시면 제일 좋죠. 지금 뭐 건우테크나 이쪽에서는 좀 많이 힘을 좀 도와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공업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저희가 협회가 좀 지났고,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그런 분들 오해를 좀 불식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협회의 공동 사업,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 AS 센터 사업 부분에도 지금 이제 AS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시고, 또 BOM이라든지 뭐 파트리스트라든지 정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PL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뭐 아직은 PL법에 완벽한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PL법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PL법을 이제 벗어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글귀 하나하나가 이 PL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의 지원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사업 부분도 협회 회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받으실 수는 있어요. 단지 저희 협회에서 이제 매주 나가는 이제 주간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 업무 보고는 협회 회원사들만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지금은 저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농업기계, 농기계 산업 부분에 대한 육성 정책 부분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뭐 협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좀 힘을 쓰고 있고 나가고자 한다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이제 대동공업이라든지 머쉐린이 이제 전기로도 만들어졌고, LS 엔터리얼에서도 전동 트랙터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하고도 같이 좀 많이 힘을 좀 합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아직은 제 협회에 대한 이해도, 아까 말씀하신 이해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이제 분과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대부분 다는 이제 전동으로만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교통약자용하고 이제 농업용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많은 업체들이 좀 농기계 중에서는 농업기계 중에서는 좀 큰 업체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좀 조그만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국내 어떤 산업적인 기반이나 부품 기반들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일부 뭐 백셀이라든지 배터리 쪽 업체들이나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같이 뭉쳐서 이제 국내 부품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농업기계가 촉진법에 있는 농기계 기준, 이제 구조 기준과 성능 기준 부분에 대한 이제 개혁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뭐 한 8년 전만 해도 농업용 동용 운반차 시장이 그래도 농기계 시장 중에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상의 어떤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그거였죠. 사후 관리 부분. 예전에 있었던 뭐 신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 뭐 불편함들이 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좀 나와서 판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흐트러졌었죠. 이제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농림부에서 기준을 좀 강화를 했죠. 그래서 뭐 100kg당 0.5kW 이상의 모터 출력을 가져야 되고 자동 잠금이나 자동 제한 장치, 그다음에 적재 주문도 500kg 정도까지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지금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요청한 거는 이제 100kg 적재 주문을 100kg로 낮춰주고 자동 제한이나 자동 잠금 장치는 지금 이제 농업용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는 실정에는 맞지 않다. 요즘 농촌에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 밭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일부 과수원이나 이런 쪽은 가능하겠지만 그다음에 요즘 과수원에 뭐 무슨 움푹 파인 데가 있다든가 바퀴가 빠질 만한 곳도 없습니다. 요즘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굳이 자동 잠금 장치나 자동 제한 장치까지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제일 좀 강하게 어필했던 게 이제 2인승 부분입니다. 솔직히 농업기계가 2인승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신 거고 제가 이제 뭐 기타 작업용 농기계, 뭐 트랙터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은 2인승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농업용 전동 운반차로 승인을 받은 제품 중에 일부는 일단 운전석이 중앙에 있어서 직접 운전하는 부분이 많지만 나머지 지금 머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동공업도 제품도 마찬가지듯이 옆에 좌석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구함을 넣는 좌석을 억지로 떼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실제 판매를 해보면 거기다 좌석을 놔두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람이 타야 되니까 뒤에 적재함을 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법 개조가 상당히 그렇죠.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2인승을 이제 요청을 드렸죠. 지금 농림식품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담적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운전 면허가 없어도 되고 농기계 농업용 동력 운반차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30km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반 도로를 주행하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거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도로를 잘 안 나가시죠. 그리고 저희 시골에도 개운기 몰고 일반 도로 많이 운행하세요. 그거보다는 안전하죠. 개운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엑스포 때도 그 이재호 장관님이 오셔서 제가 그 코리아 하이테크 쪽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인생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이게 왜 인생이 안 되냐. 저한테 도로 물어보시더라고.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과 맞지 않은 걸 풀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렵다, 힘들다. 이게 틀렸다라는 어필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요청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저희가 또 근거 자료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현재 농업 기계라는 부분도 그 도로교통법상은 개별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지만 솔직히 이 환경오염 부분에서는 농기계도 내연기관차, 개운기도 마찬가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좀 환경부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농림부 쪽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 저리융자 지원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그러지 않고 현재 지금 전기 이륜차나
전기자동차와 똑같이 일부 보조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실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협회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차실의 안전기준 이런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요청드리는 안전벨트 부분은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인생 부분은 꼭 좀 통과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운반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나 판매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A에서 전화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A에서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워낙 이게 농업기계의 특징상 대도시에 판매가 잘 안 되고 다 지역적으로 판매가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오토바이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긴급 출동하는 레카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같이 쓰자는 거죠. 그래서 공통 AS 번호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통으로 쓰셔도 되고 개별 업체당 번호 하나씩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AS 센터 자체에서 이 콜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어디고 뭐고 어떤 제품 다 알려드리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1차 그 네트워크 상에 있는 제일 근처에 있는 분이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가니까 가서 1차 점검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전화상으로만 어느 정도 고장 부위를 파악을 해서 부품을 보내드려서 부품을 가지고 나가시든지 그러면 1차 진단이 하고 나서 어느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제조사한테 알려드리죠. 그럼 제조사는 그 부품만 보내드리면 돼요. 지금은 이제 전산망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원래 이제 기본 요금이 개별적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250만 원씩 매달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합쳐서 들어가면 그 기본 요금이 없어요. 기본 요금이 한 5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대신 받아준다는 게 아마 제조사 입장에 제일 좋은 거고 저희들이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피드백을 해드려요. 전산적으로 해드려요. 아, 문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장률이 올 이번 달에는 이게 몇 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품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산업이 커질라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AS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공동 AS 센터 부분은 지금 전기 융차 쪽은 좀 많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기계 쪽은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차원은 저는 공동 AS 센터가 가장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출동이 돼야 되니까 일반은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전동 운반차는 서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갖춰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사들한테는 계속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 현재 비회원사들한테도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시고 괜찮으면 회원가입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비회원사, 회원사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